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이루어지면서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네, 명문화된 정당 해산 요건을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라고만 돼 있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이 결국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네. 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이석기 사건이라든가 네. 또는 뭐 RO 이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네. 이 통일민주당이 2011년 그때 네. 창당됐거든요. 네. 창당돼서 한 그동안의 활동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이제 드러낸 네.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이 그 이전부터 주체 사상에 네. 심취해가지고 모든 것을 북한에 의존하고 네. 북한의 그 헌법이나 또는 그 공산당 네. 그 당주 당략하고 이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거하고 이 지금 자기들 주장하는 것이 그동안에 많이 축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모아서 이건 도저히 우리 자유민주 헌법에는 맞지 않는 거기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러한 정당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겁니다. 뭐 정부가 이제 문제로 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당의 그 강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령의 최고 이념으로 이제 지목되어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강령의 내용이라고 하면 뭐 지난 총선 때나 쭉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위헌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선거 때 나왔던 것도 그 주의들 검찰에서는 그 일종의 자료로 확보해 놓고 있는 거지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그 통일민주당의 통합진보당이요? 통합민주당의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이제 리더로 있는 그러니까 이석기 그 사람과 그 130명 되는 RO들 네.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확연히 다릅니다. 네. 결국 그래도 예. 국민의 선택으로 정당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의원들도 선출이 됐는데 예.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요. 이거를 헌재 심판에 맡겨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 개개인에 대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이것 말고 네. 현재로서는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금 통합 진보당 네. 그거 이제 위헌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이걸 전부 다 민의를 대변해서 전부 당선된 사람들 아니냐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내용 자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예. 그러한 유권자들의 선택도 있었지만 또 야권의 대통합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야권 연대 말씀하시는 야권 연대 그러니까요. 그 명분으로 연대하다 보니까 그런 그 뜻밖의 자기들로 봐서는 망외의 소득을 챙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국회에 들어갔으면 네. 이제 우리들이 볼 때는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참 우리 헌법을 그대로 준수하고 우리나라 국법 질서에 맞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가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 해산 청구 자체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예, 예. 있는데요. 예.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옛날에 조봉암 씨 그때 그 사건에 사형 선고가 돼서 네. 그때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있기 전이니까 그거는 이제 행정 조치로 이제 해산이 됐던 네. 거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훨씬 뒤에 이제 발족이 됐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게 위헌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는 이제 그 신속하게 예, 예. 재판관들을 구성을 빨리 해서 거기에서 조사 심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구두 변론도 하지만은 주로 서면에 의한 공개 변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변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이 지금 숫자가 9분입니다. 네. 9분 중에 이제 3분의 2에 해당되는 6분. 6분 이상 네. 이제 찬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위원 네. 결정이 내리는 것이죠. 예.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9명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은 예. 결정이 되는데 예. 그분들 성향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예. 보면서 예, 한번 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제 각각 3명씩 지명하게 되고요.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누가 인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헌재의 재판관의 구성을 볼까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통해 재판관이 된 사람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4명입니다. 예.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2명이고요. 네. 반면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것으로 알려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통해 재판관이 된 사람은 2명입니다. 여기에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까지 모두 9명이 통진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인사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수 성향이 좀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임명권자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예. 이렇게 유추한 그런 예. 뜻인데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요. 물론이죠. 예,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쯤 되면은 네. 헌법을 수호해야 되겠다. 우리 자유헌법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이제 정당이 네. 제대로 헌법을 네. 지키고 헌법을 위한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네. 아주 차원 높은 단계에서 참고를 해서 네. 판단하기 때문에 네. 무저 이래저래 바깥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들어와서 이번에 아주 참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이 한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알려진 사실 같은 걸로 봐서 또한 법무부에서 이번에 청구 자료로서 낸 네.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걸 좀 검토하면 이건 당연히 위원 결정이 날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위원 결정이 날 거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예. 그러면 이제 이석기, 숫자가 이석기 의원 재판이 1심이라도 좀 끝나고 그걸 보면서 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다르죠. 아, 경우가 다릅니다. 예, 형사재판 이제 개개의 국회의원 하나하나에 또는 그 관련자들이 형사법적 차원의 범법 행위하고 예. 또 그리고 이제 정당 차원의 위헌 여부 심사는 엄연히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판결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 그건 불필요한 그런 절차 지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최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